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다 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군 계획에는 구체적인 살림살이와 관련된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공하는 기본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침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커다란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런 것들 정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을 했고 입지계 최소구역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 이 용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달라 하면서 이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에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토지의 쓰임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 계시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 있는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의 성격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관련해서 이제 두 문제 이상 나오는 거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도 한 문제씩은 나와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제가 좀 말했고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 또 꼭 몰라도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보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이거 하라 할 때 이제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분석을 제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경향에 맞게 해요. 그 전체적인 분석도 했지만 그 진도별로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빼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기본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 기, 지, 도 그랬죠?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래서 어때 이제 용용, 개도시수, 기도집 이렇게 외우는 것들이 얼마나 허탈한지 알 거예요. 이제 지금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지도, 도가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도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기반시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만약에 남양주시에 설치하고 싶다 하려면은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였어요? 먼저 가서 도로 놓는 데 적합한가? 기초조사. 여기는 물론 토지 적성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환경성 검토, 재해 취약성, 여기를 이용하는 인구, 주택, 주변 상황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로 놓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그때 이제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의견 정치, 입안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정을 하려면 결정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면 고시를 해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준다. 그럼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러한 도시군관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로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얘를 또 다른 이름이 생겨요. 뭐라고 합니까? 좀 이따 해야 되니까 여기다 써봐야 소금내 지워야 되네 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설 이게 여기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한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 고시한 게 이 도시군 계획설을 놓겠습니다. 결정 고시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이렇게 읽어요 이제.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거 도로 놓겠다는 그런 결정이 고시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학문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문장을 구성할 필요 없이.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이제 놓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도로를 놓는 행위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하는 거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걸 공부할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여기 남양주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동네, 특정한 지역, 특정하게 개발 가능성이 많은 곳들 이런 곳을 정해서 그곳의 행위를 특별하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주거 지역이다, 상업 지역이다, 공업 지역이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허용되는 것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그리고 허용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생,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층이니까 아파트는 안 됩니다. 종교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층 저층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주잖아. 이렇게 과장해서 종교시설은 높다. 중고층 이상 2종 3종에만 있다. 저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가능한데 어떤 특정 동네에 여기가 이제 예를 남양주시 입구에 이제 남양주시 입구인데 사람들이 오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종 근생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뒤죽박죽 있으니까 좀 남양주시에 체면이 좀 안 세요. 그래서 야 여기는 조금 번듯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3층, 4층짜리 공동주택만 건축할 수 있다. 단독주택도 일정한 규모 이상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특별히 하고 싶다. 이럴 때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거야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특히 뭐 건축물의 색깔이라든가 뭐 대문의 형태, 담장 형태 이런 것까지도 규제를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딘가를 규제하고 싶다 할 때 무슨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남양주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만 대상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 이런 말 이제 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계속하면서 봐야 되고 이게 첫날 공부한 거예요. 오늘 처음 한 학생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듣지도 않았죠, 무슨 말인가. 요거 이제 첫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오늘 강의한 걸 복습하지 말고 첫날 강의한 걸 복습해야 돼요. 그 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첫날 강의한 거 제일 어려워요. 첫날 강의가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그거를 봐야 돼요. 시간이 되면 오늘 공부한 거 복습. 다음 주에도 전에 지난 거 하지 말고 첫날 강의 복습, 그리고 건너뛰어서 다음 주 공부한 거 복습. 처음 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볼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 공부한 것만 기계적으로 그냥 앞글자 따라서 내가 외우라고 할 때 외우는 것만 계속 외운다. 그러면 계속 못 따라가는 거야.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아무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다시 또 말하면 상위 3분의 1 관심 없어요. 이건 뭐 내 강의를 듣든 남의 강의를 듣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시험 합격해요. 중간 3분의 1. 이 사람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고 연구하고 계속 분석하고 칠판에 판서하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하루에 3번씩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언제까지? 3월, 4월부터 시작한 사람들. 여기까지도 합격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공법을 못하면은 그건 대단한 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다니는 학원 원장님이 중개사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중개사를 가지고 굉장히 막 상담할 때 얘기를 많이 해요. 효자 과목이다. 이제 여기서 점수를 80점, 90점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러면. 제가 늘상 말하죠. 효자한테는 잘 안 해도 나한테 효도를 해요. 공법은 불효자 과목이에요. 불효자는 잘 못하면은 나 뺨따구를 때려. 과락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과락.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도 80점 이상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경우에 중위층의 경우에는 잘 안 나와 이제. 근데 여기는 보통 하면 그냥 과락이 나.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과락을 제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거 했던 거잖아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하면 이제 몇 번 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연결이 좀 되거든요 이제. 근데 처음 한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복습할 때는 처음 한 사람은 듣지 말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고 오늘 공부한 거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의할 때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줄거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줄 긋고 하라는 거. 페이지도 넘어갑시다 할 때까지는 넘어가지 말고 아직 남았거든 내가 말할게. 나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사전 결정이 되면은 의제된 행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강의 때 제가 시골에 키우는 개 이름이 룸이다 하면서 하루하루 재미있게 사다 가세요. 룸이라고 전놨는데 그래서 얘를 데리고 산, 강, 논으로 놀러 다녔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룸이. 개가 산강론 다닌다.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제 외워드렸어요. 근데 산지전용 허가는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만 해당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는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보조 산지의 경우에 그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약집에 딱 써놨어요.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도 제가 이걸 가지고 내가 강의를 열심히 해줬다 안 해요. 요거까지는 했는데 그대로 요거까지만 딱 있어요 이제. 근데 이거 틀린 사람 많아요. 나한테 배운 사람도. 내가 이걸 강조를 많이 안 했거든.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 책에 있다. 내 요약집 굉장히 얇은데도 거기서 말 강조 많이 하는 건 내가 강의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외우도록 이런 머릿속에 딱 박힌 거 요것만 내가 강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은 맞출 수 있는 거지. 잘 들으면. 책에 다 소개했다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거, 그리고 팁을 자꾸 드려 외울 수 있는 거, 그때 이제 잘 내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냥 외우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쌓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처음 온 학생도 모르는 말 많아요. 공법은 나 순 모르는 거야, 용어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서 내가 이제 말 풀어줄 때, 이게 이런 의미를 가졌나 보다. 조금씩 깨나가야 돼요. 꽁꽁 얼어있는 막 돌덩이 같은 거. 조금씩 깬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136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다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여기 어딘가 정하고 싶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자, 이걸 정하는데 누가 정할 수 있는가? 이것도 복습이에요. 처음 온 학생은 그냥 그러느니 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특별히 설명 안 하고 복습한 것은 더 자세히 안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장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이제 해당 법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이용기지 중에서 그냥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그래서 지구단위를 내가 동네 사업이다 이렇게 좀 비하하는 듯한, 폄하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런 겁니다. 꼭 동네 사업만 아니지만. 그래서 자, 지구단위계획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건설하겠다 하는 결정은 누구까지만 할 수 있어요? 대도시시장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장은 여기에다가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구리시장은 여기다가 구리시에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은 못해요, 지가. 근데 계획을 구상은 할 수 있어. 여기다 놓겠다. 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데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 경기도지사에게 내가 도로 놓겠다고 구상을 했는데 이것이 마땅한지 결정해 주세요. 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용도지역이라든가 기반시설까지는 대도시장까지만 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는 여기 노란 걸 해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여기는 시장 군수, 남양주시장도 할 수 있고 구리시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거 뭐 중요한 거고요. 아주 기본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나오면 이제 중급 이하 문제로 봐야 돼. 평가를 해야 돼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틀린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헷갈려 이제 계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떤 남양주시의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요. 그러면은 이제 남양주시에 어느 곳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그 후보 지역이 있어요. 후보 지역. 용도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도 있어요. 용도지구. 우리가 경관지구라든가 또는 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그러한 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경관지구다 하더라도 경관지구에서는 조례가 행위를 제한한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그런 정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한번 읽었었는데, 자, 그런 맞는 말 나올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례가 아닌 새로운 규칙이 여기 생겨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면 저 노란색에는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적용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이 생겨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종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요. 이제 또 건폐율, 건폐율은 얼마인가,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에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도 여기다가 정해줘야 돼요. 높이, 이런 것들.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개발을 보통,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보통,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발이 많이 되면, 일단은 차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도로 주차장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항상 붙어지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여기에 있는 새롭게 증가된 그런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규제를 해줘야 돼요. 사람만 늘어나고 차만 늘어나고 도로는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읽어요. 시험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물어요. 간단하게 그냥 외울 수도 있어요. 용건, 용이, 기반시설 뭐 외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들은 오래 안 가고요. 연결이 잘 안 돼, 옆에 하고. 근데 만약에 벼락치기로 한다.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 외우고 시험장에 가면 돼요. 그럼 돼요. 할 수 있어. 뭐 한 45점 이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뭐 50점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막 달달 외워가지고. 근데 그 이상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헷갈리면은 막 틀리고 컨디션 나쁘면 틀리고 막. 시험 보기 전날 읽은 것은 아는데 시험 뭐 한 열흘 전에 읽은 거는 다 까먹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개발할 때는 당연히 토지를 이용한다.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이 가능한가? 아니면 아파트가 가능한가? 이런 거 정해줘야 될 것이고 건폐율 정해줘야 되고 또 뭘 줘야 돼요? 용적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높이. 그리고 뭐가 이제 기반시설에 하자. 그러니까 저번주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에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적용돼요. 그럼 거기도 무엇인가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기타 등등이 필수인 것은 당연한 거죠. 이제 어떤 특별.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앞으로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토지의 이용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거,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높이는 제가 빼먹었죠. 성장이니까 거기는 한계를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얼마나 성장될지 보니까 놔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좀 개발이 억제된 곳에 앞으로 개발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를 규제 안 해도 고층 건축물 같은 것들이 건축될 수가 없어요. 사실 성장관리 방안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할 때는 필수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때 암기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자.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저 노란색 안에 있는 그런 그동안에 이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달리 규정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달리 한다는 말은 강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정도나 용도 같은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 구역별 높이라든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하는 것 몇 개를 이미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완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추가로. 이거 시험에서 또 물어봐요. 무엇을 완화하는가? 그리고 건폐율은 어느 만큼 완화하는가? 용적률과 높이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완화하는가? 용도는 어떻게 완화하는가? 이제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거의 여기서 전에 시험에서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시험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뭐 1년에 뭐 5만 명, 7만 명 합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물어봐요, 이제. 작년에도 여기 있는 것 중에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는 제가 강의를 안 했던 겁니다. 그거는 안 했어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해봐야 도움도 안 돼요. 한 번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한 번 봐요, 이제. 근데 올해 나온 것 중에 안 나오는 게 있고 분석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분석을 해서 원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 정도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걔는 올해로 끝나요, 이제. 내년에 안 나와. 연달아 나올 때는 연달아 나오고 내년에 나오면 안 와요, 이제. 건축법에서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건축법을 쉽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건축법은 어렵게 나오면은 7문제 중에서 2문제, 3문제밖에 못 맞춘다. 7문제 중에 막 보통 그래 학생들한테 뭐 핵에서 뭐 6개는 맞아야 된다 건축법 이러는데 안 돼요. 6개는 보통 5개까지는 이제 대비가 되는데 쉬워도 6개를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5개, 6개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렵게 나오면 2문제밖에 안 돼요. 잘하면 3문제 이렇게 나와. 작년이 그랬어요, 이제. 근데 작년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한 5문제 이것도 올해 나오느냐? 얘는 하나도 안 해 제가. 아예 안 해, 아예. 계속 나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분석상. 교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교재에 들어가야지 처음에 이제 중개사 공법 시험 보려고 출판사 그 서점에 찾아가는 학생이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기출문제하고 이 책하고 얼마나 똑같은가. 그러면은 여기다 실어놔야 야, 이 책 보면 다 맞았겠구나 이러죠. 택도 없죠. 이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야 이거 문제가 이거 자세 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네. 이 책 가지고 하면 안 되겠네. 이럴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특히나 건축법은 이제 나왔던 거가 이상한 문제 이제 지엽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나와요. 다음에 이제 분석상 그런 거 다 뺍니다. 이제.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까지 이제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 15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끝났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더 추가돼 가지고 이제 나는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보겠고요. 자,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맞는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맞는 건축을 해야 돼요? 저기 써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건축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에 여기도 기초사 등을 통해서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걸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기반시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용도지구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구역이죠. 여기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새롭게 허용되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뭐 창고, 축사, 뭐 묘지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면. 자, 이런 곳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산업단지라든가 쓸 필요 없고 암기사항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내가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는 거지 이해를 통해서 이제 이거 암기하세요 하는 거지 뭐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단지라든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리고 뭐 대지조성사업지구라든가 안 쓰겠습니다. 암기사항 아니니까 대지조성사업지구라든가 하는 곳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비구역이라고 있어요.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죠? 정비구역에도 정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에도 정할 수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고 또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들어봤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또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데는 개발 행위가 굉장히 제한이 됐겠죠. 제한이 됐고 그리고 공원 있어. 공원 여기에서 해제되는 곳 해제가 되면 그동안 묶였던 제한이 풀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개발 행위가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그런 개발 행위, 개발 그 수요가 발생해서 많은 개발 행위가 여기저기 막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용도가 만약에 무슨 자연녹지라든가 또는 뭐 준주거지기라든가 준공업지기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서 개발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건축 행위가 여기저기 막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바로 옆에 뭐 공동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뜨문뜨문 있는 건 상관없잖아요. 저 멀리 하나 묘지 있고 저쪽에 축사 있고 우리 집 여기 있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제 개발 수요가 밀리면은 여기저기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에서는 이거가 가능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 공반 여기서 공반 이런 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아니고 뭘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것만 개발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색깔도 이제 이런 것만 해라.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게 그런 것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요? 이런 것에요 해제되는 거. 또, 자, 녹지 지역이 무엇으로 바뀌면은 개발이 더 많이 진행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무슨 용도지역으로 바뀌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렇죠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건. 그럼 여기도 개발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아져서 아까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건축 행위가 우후죽순 삐뚤삐뚤 보기 싫게 막 축사 창고가 섞여 있고 주택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새롭게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 여기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동안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도시로 편입된대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거 말고도 무슨 복합적인 토지 개발을 꾀하건다 또는 유휴 토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기타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기상 아닌 것들이 이런 곳에 할 수 있다. 기타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가끔 문제집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없는 거에서 녹지역에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못한다고 틀리게 써놨어요. 녹지역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지 녹지역이 하는 게 아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준 것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녹지역에 할 수 있어요.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 암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서 여기에 있는 곳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할게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새롭게 시가지를 여기다 만든대요.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전부 시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택단지, 상업단지, 산업단지, 남양주시청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정해도 되겠지만 이 옆에 있는 다른 그런 하청 같은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기에 있는 곳에 전부나 일부 그럼 맞아요? 틀려요?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개발구역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주거단지로 지정하고 붙이자. 그럴 땐 여기 전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대규모일 때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다 그런 말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제 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그것은요,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관련된 사업이 끝나고 10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10년.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파란색만 그런 거예요. 파란색만.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여기는 다른 요건 같은 걸 했는데 그 요건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줘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다른 요건.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은 너무 뻔한 거고요. 당연한 요건이고. 그리고 이게 녹지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녹지적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녹지적에서는 개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꼭 그렇지 않고 녹지적으로 존치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내가 외우라는 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이쪽에 있는 거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여기는요 외워야 돼요 이제. 근데 여기는 아까 말한 전부 일부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뀌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럴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 하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은 암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간에 사제 간에 정을 떼는데 10년 가지고 택도 없다. 10년 가지고 정을 떼는데 택도 없다. 그래서 근데 매정한 사람은 이제 틀리고 정의 많은 사람은 맞추는 거예요. 이거. 청이 많은 사람 이 말을 이해를 하는데 이제 좀 냉정한 사람, 냉정하다 나쁜 건 아니죠. 냉정하도 뭐 이성적이고 냉정할 수 있어요. 냉정한 사람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야 10년이 뭐야? 헤어진 지 1시간이면 정을 떼지. 뭐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다른 사람 만나야 되지.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뭐 올바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10년 가지고 정을 떼는데 택도 없다. 자,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어디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무슨 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이에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숫자 이것도 외워야 되고 숫자도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그냥 완벽하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공원이거든요. 이 도시자연공원과 공원과 이것은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거 왜 차이가 있는가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 30만. 뭘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도시를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한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30만 빛의 속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녹지적이 주상으로 바뀌었는데 얼마예요? 면적이 30만 이상 할 때. 그럼 이제 외워야 돼 이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뭐 초창기에는 얼마 전에는 이게 거의 절반이었어요. 걸려 나오면 이게 한
두 번 나오면 한 번 나오고 막 이랬어요. 거의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좀 더 깊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도시로 편입되는데 면적이 30만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예요? 할 수 있다. 이거 파란색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다요. 그럼 이해를 해볼게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도시로 편입되는데 걔가 녹지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녹지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거긴 개발하려고 도시적으로 편입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관리지역 중에서도 이제 도시적으로 녹지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관리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떤 개발을 난개발 같은 걸 억제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녹지가 주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필시 개발할 거예요. 근데 면적이 조금이면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면 돼요. 개인이 재산권. 근데 면적이 얼마 이상이에요? 30만 이상이다. 그럼 난개발이 진행되고 나서 뒤에 가서 야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라 해가지고는 이제 뒤늦으니까 미리 지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제 파란색 암기사이에요.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해서 꼭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개발만이 꼭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도시 밖의 지역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도시 밖의 지역도. 그래서 도시 외의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도시 외의 지역도. 도시 외의 지역이 어디에 뭐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은 뭐가 있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또 계획관리. 여기에서 개발 가능성이 제일 많이 열려있는 관리지역이 뭐예요? 계획관리. 계획적으로 개발해라. 계획관리죠. 도시 외의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나중에 이거 기억하세요 하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잡다한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잡다한 숫자 같이 우리 책에 작은 글씨니까 원래 포인트로 하게 되면 한 1.5페이지, 한 두 장 아니고 2페이지 이상, 한 3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이제. 자, 도시 외의 지역은 전에는 보통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곳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전에. 근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어떤 법의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인간 행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꼭 개발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보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개발지능지구는 개발을 위한 거죠. 개발지능지구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할 수 있고. 세 번째,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도시역이라고 한다면 도시 외의 지역에도 용도지구가 있을 수 있죠. 용도지구. 근데 여기 있는 용도지구와 행위제한이 현실에 너무 안 맞아요. 시간 아주 오래전에 지정됐는데 그때는 뭐 판잣집밖에 없던 시절에 용도지구에 대한 행위를 제한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현실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저기 이제 용도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 행위가 무엇에 따라 통제가 돼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이런 것들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 도시 외의 지역은 한 가지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만 잘 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전체적 흐름을 모르고 여기 있는 내용들 기계적으로 암기를 시키니까 전혀 공부는 숫자는 나보다 더 잘 외워. 말하면 탁탁탁 나와.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시험에서 못 찾아요. 물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찾는 그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다음은 국토계획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맞는 것은 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기계적으로 탁탁탁 해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이제 문장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때, 너무 길어질 때, 그때 출제하는 애들이 너무 이거 어려울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법을 알아서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를 외워가지고 법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도시, 계획관리적에도 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적에 100분의 50 이상이고, 뭐, 나머지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적에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걸 알 거 없고요. 만약에 이것만 아세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을 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아파트나 연립이 건설되면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면적이 커야 돼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나 연립 건설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가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것이 충분하다고 교육감과 협의가 돼 있어요. 교육감이 이 정도면 여기에 다 학생들 수용할 수 있겠다. 다 협의를 해줬어요. 그럴 때는 30만 필요 없을 수 있죠. 이미 학교가 있어요. 그때는 10만 제곱미터만 돼도 될 수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이 없으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 없을 수 있죠. 사람도 많이 안 살 수 있죠. 그럴 때는 3만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세요. 아파트가 없으면 3만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아파트가 있으면 원래는 얼마예요? 30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10만 이상인데 다만 이것도요. 이 내용들도 뭐 다른 데서는 또 이것들이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내용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해석상.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로 안 나올 거고 틀린 말로만 나올 겁니다. 틀린 말로만.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나온다 그러면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뭐 언제는 외우지 말고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국을 정할 때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그 말만 알아, 그 말만. 내가 말한 표현 그 말만 알아. 다른 여기 뭐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정할 때 30만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도 초등학교가 있든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10만 이상이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10만 이상 볼 거 없고 거기도 그냥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거기는 맞는 말인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33만도 있고 여기 또 특히나 이런 데 가면 면적 같은 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도시외기적은 여기인 것이지 아까 말한 숫자를 엄격하게 외운 사람들은 여기만 도시외기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막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됐어요. 문제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됐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도시외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알고. 그리고 도시외기 지역은 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그 말이 맞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렇게 그 정도까지. 여기는 자세히 안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다음은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 법률에 있는 그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내요. 보통 말이 너무 어렵거든. 이건 문장을 내고는 싶은데 말로 못 풀겠어. 그럼 내무 빡세가지고 돼. 무책임하고 능력 없는 출제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내. 거의 안 나와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가 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지구단위 계획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계획관리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려면 그 구역에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된다. 이걸 맞다고 알고 있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책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 없고 이런 데도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까지만 딱 해야 돼요. 자, 개발진흥지구 하나 봐야 돼.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정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있는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섞인 거예요. 그죠? 근데 복합 중에서 주거가 포함된 복합이 있고 주거가 포함되지 않은 복합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이 3가지가 섞이 비슷해요. 주거가 포함된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얘네들은 도시 외의 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죠. 그래서 나중에 뭐 계주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고 자꾸 이제 할 때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다 이해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암기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지 이해를 통해서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또 이해 안 되는 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계주.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보통 아파트 같은 거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아파트 같은 것들이 함부로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면, 원래 계획관리자 아파트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만. 그리고 계획관리적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뭐하고? 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죠. 주거가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도 계획관리가 있을 때, 특정개발진흥지구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것도 계획관리가 있을 때. 여기서 제일 개발 가능성이 열린 계획관리적이거든요.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것들은 이건 조금 공적인 성격도 강하고 해서 계획관리적이라든가 생산관리적이라든가 농림적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특성상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악산 같은데. 보전 녹지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보전 관리죠. 이런 데도. 그래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디를 하더라도 할 수 있고, 도시 외기지역이라면 다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가능한 이제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야 뭐 맨날 하고 연구를 하니까 아는 거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아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 말하는 거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빨강, 이것만 하라 이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는 좀 음미를 하고서 외우라 이거. 그냥 외우지 말고 무작정. 좀 쉽다.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거 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곳에 어디요? 전부나 일부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꼭 지정해야 되는 거. 자, 다시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어요. 지정 할 수 있다. 여기는 해야 된다잖아. 여기는 해야 된다는 얘하고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5가지밖에 없어요. 산업단지에서 사업이 끝나고 20년 지났어요. 지정 할 수 있다. 근데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5년 지났어요. 지정 할 수 있다. 10년 지났어요. 해야 한다. 택지가지고 9년 6개월 지났어요. 할 수 있다. 9년 12개월 지났어요. 9년 12개월 지났어요. 9년 12개월이니까 10년 지났네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공초월 얘 두 개만.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면적이 29만이에요. 지정 할 수 있다. 30만이에요. 지정 해야 된다. 이제 녹지가 자연 녹지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지정 30만이 면적이 30만이에요. 지정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자연 녹지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녹지가 주거지역 맞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녹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 해야 된다. 새롭게 도시로 편입됐어요. 지정 할 수 있다. 이제 이거까지, 이거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 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에 지정 할 수 있다. 근데 도시 외의 지역에 정할 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틀렸죠. 다른 숫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데 면적 제한 같은 거 없거든요. 여러 가지. 자,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 싶어요. 근데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본 거 체크해 볼게요. 자, 136페이지. 그러니까 설명은 길었지만 외울 건 이거예요. 근데 그거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건 어려우니까. 자, 136페이지. 맨 위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일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줄 다 긋지 말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를 음미를 해서 얘를 이제 알고 나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줄을 다 그으면요 계속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읽으니까. 그래서 뭐 중개사 시험은 뭐 엉덩이 싸움이다, 뭐 끈기 싸움이다, 무조건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무슨 강의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계속 하지. 어떻게 공부하는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어떤 사람보다 어떤 다른 사람이 더 성취가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건 요령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요령 있게 해야 된다. 항상 말하니까 했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나 일부라는 표현을 했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이해한 사람 벌써 이해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몇 분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동그라미 안을 전부 대상이에요? 노란색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노란 것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남양주시잖아요. 남양주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맞죠? 남양주시는. 서울시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만 대상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에 전부라고 한 것은 결국은 이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이런 노란색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하얀색의 일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얀색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남양주시. 일반화시키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나 일부 그럼 돼야 안 돼요? 여기는 안 되는 거지. 일부라고 해야지. 일부. 그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서 본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런 걸 찾아내고 깜빡했다가도 답이 안 보이면 이제 그럼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을 찍다 보니까 답이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이거지 이러면서 찾는데 그냥 외운 사람은요. 위에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전부 일부하고 여기 있는 전부 일부를 헷갈려 가지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는 이제 이해를 못하면.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한 건 전부라는 일부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라는 게 아니고 이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 이 말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알 수 있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맨 밑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다들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건 이제 첫날 했던 거고요. 이제 오늘 처음 온 학생은 이제 첫날 강의를 꼭 집에 가서 봐야 돼요. 봐야지 앞으로 올 때 무슨 말인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항상 강의한 거에 한 10%만 알아가지고 한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야 돼. 이제 젊으니까 좀 더 집에 열심히 해서 좀 빨리 늘려야 돼. 그럼 좀 나이 드신 분을 비하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요령껏 또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사회적 경험적 습득한 지식이 많으니까 나이 든 사람이 좀 유리해요. 사실은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은 뭐 민법 저당권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하나도 모르 또 비한다고 뭐라 그러나 아무튼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 좀 알거든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좀 유리해요. 40대가 제일 유리해. 40대가 합격률이 제일 높아. 137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구 임의적 지정이에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전부라는 말이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없으면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그죠? 아래에 있는 구역의 전부나 일부잖아요. 용도지구에 할 수도 있고, 암기사항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5번에 있는 대지조성사업지구라든가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런 것들 제가 7, 8 썼는데 암기사항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다 지정할 수 있다고 하도 그건 꼭 잘못된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닌 곳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에서 절대 안 내요. 이제. 다만 전부나 일부 이런 거 이해하고 있는가? 의무적 지정 대상지 어딘가를 알고 있는가? 이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안 돼. 이제 제가 2개 빼먹었죠? 뭘 빼먹었어요? 3번, 4번.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왜 다시 제가 애껴놨다 읽은 거예요. 10년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하기위해서. 그 다음에 7, 8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30만 이상일 때 지정해야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그 밑에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어요.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얘가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되죠. 다시 아직 페이지 안 넘어갔는데 나는 다음에 이제 도시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랬고 8의 2, 8의 3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칠판에다가 무슨 복합적인 개발을 위한 곳이라든가 유휴토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볼 거 없고요. 그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있는 요건이 한번 나온 바 있었는데 그 말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9번 줄 긋지 마시고 역시 도시역에서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상 아니라고 말한 거야 내가. 이렇게 법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를 공부할 것인가, 시험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다. 자, 뭐 10번에 있는 양호한 환경 확보를 해서도 지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8의 2 아래는 8번 밑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습할 때. 그리고 이제 좀 이해됐으면은 읽을 때는 3번, 4번 그리고 8번에 있는 거 일부 꼭 해야 되는 거 이것만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이제. 자, 꼭 지정해야 되는 거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곡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 다만 관계법률에 따른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관계법률에 따라 건축계획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해야 합니까? 관계법률로 규제합니까? 관계법률. 그러니까 이 말은 있으나 마나 말이에요 이제. 근데 시험에서는 괄호에다 내요 이제. 괄호에다가. 왜냐하면 이런 출제 오류 시비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서 다만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거나.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요건에서 강조를 안 한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자 10년 지난 지역 어디에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30마 이상인 지역 어디에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그리고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는 것. 그 시가와 조정구역 옆에 녹지적으로 존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그냥 알려줍니다. 근데 녹지적은 그 밑에 있는 것과 이해를 하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한 번 정도 문제 풀 때나 한 번 정도 언급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시공 30만 녹지가 변경되는 주상으로 바뀌는데 30만 할 때는 지정해야 된다. 이제 알았고. 도시 외의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도시 외의 지역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양괄호 1번에 작은 글씨로 있는데 이거 뭐 강의 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계획관리 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마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 보면 138페이지에 숫자가 살짝 언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2번에 있는 세 번째 줄에 30만 제곱미터 하는 말 있죠?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0만 제곱미터 하는 말도 있고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3만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세요. 숫자를. 그러니까 꼭 만약에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그냥 틀렸다 하세요. 그 말을 맞는 말로 하려면 저보고 맞는 말을 쓰라고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수식어가 필요해. 그 말이 맞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 보지 말고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나오면.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죠? 도시외의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알아요. 오히려 그런 말 나오면 이런 숫자 배운 사람들은 틀려요. 오히려. 숫자는 더 어려운 건데 그건 외워놓고 이해를 못하고 틀릴 수 있어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농림지역에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가 있으면 농림지역에 따른 개발을 해가지고는 공장 짓기 어렵거든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정해서 여기 용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이제 네모 안에 보시면 139페이지 가운데 있는 네모에 2번에 양괄호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나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얘만 알아두셔. 2번 3번 알려고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다음 중 할 수 있는 것이 연결 잘못된 거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절대. 그렇게 그럴 가능성보다 오히려 이제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하거나 그런 것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기억하죠. 3번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자를 대체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가 있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가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